진짜 많이 받는 질문이긴 해요. 대부분 다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둘이서 이렇게 상의하고 그러면 불편하지 않냐? 약간 그런 관점인 것 같은데 이거 진짜 솔직한 생각인데 혼자 하라 그러면 못할 것 같아요, 나는. 이제까지의 저의 느낌은 저한테는 좀 형제, 친형 같다 생각하는 거를 거의 맞출 수 있어요. 아, 이거는 분명히 메이슨이 이래 할 것 같다. 둘이 같이 얘기하면서 이게 맞지 않아? 그러면은 서로 생각이 딱 맞으면 긴장감이 좀 해소가 되면서 자신감도 생기고, 그래서 뭐 좀 스트레스 받으면 둘이 또 소주 한잔 하면서 또 풀기도 하고, 정 안 되면은 전화도 하고 둘이 진짜 수다 많이 떨거든요. 계속 소재가 나오는 것 같아요. 맡고 있는 동안에는 일정 정도 수준의 반석까지는 올려놓자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강력한 컨센서스가 있어요. 그 관점에서 그 사안을 대하고 방향을 바라보니까 굉장히 그런 의지가 되는 거죠. 저희가 이렇게 의견이 다를 때도 있는데 대부분의 사안을 우리가 같이 이슈를 같이 들어요. 그 이슈를 바라보는 션, 이슈를 바라보는 메이슨이 되는 거예요. 원오브 지분을 가진 토론자로 일단 참여가 되니까 거기서 이제 디스커션이 되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결론이 만들어지는 상황이 많았던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꽤 많은 회사에 많은 분들이 같이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둘이 충돌하기보다는 회사의 이제 구성원들이 의견이 갈릴 경우에 우리도 한 표씩 가지고 있는 거죠. 둘이 의견이 갈렸다면 둘이 갈린 게 아니라 어떤 걸 담당하는 누구는 이런 주장을 하고 뭘 하고 우리도 거기 하나씩 보태고 서로가 설득이 되면은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거죠. 이런 경우는 있죠. 어떤 사안에 대해서 미리 알았어. 우리 둘이 먼저 디스커션을 딥하게 해요. 거기서 우리의 의견을 하나로 만들죠. 만들어서 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 편이고, 그렇게 만들어진 의견은 좀 더 단단하지 않겠어요? 지내면서 이렇게 새롭게 발견한 부분은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잘 모르더라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션한테 다가가는 걸 되게 힘들어해. 커멘트나 디렉션이 굉장히 따뜻하고 배려 있고, 이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어떠니? 잘 모르는 부분들이죠, 사람들이. 세상에서 제일 매력적인 사람이 위트 있는 사람을 생각하는데 메이슨의 인생이 위트예요. 눈 떠서 잘 때까지 계속 위트야. 위트 덩어리야. 그래서 재밌어야 돼. 그래서 무섭고 되게 시리어스한 얘기를 해도 끝날 때 항상 웃게 끝나게 해주는 그 여유. 아, 참 이거는 좀 배워서 안 되는 좀 인간의 본능 속에 들어있는 대단하시다. 저는 그거를 되게 많이 느껴요. 카카오도 공동체 전체에 다 합치면 거의 10,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있고 서로의 가치관과 생각을 가지면서 충돌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굉장히 강조하는 지점이 그 충돌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한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카카오의 리더라면 나도 충돌 당할 수 있고 나도 충돌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자세를 견지하는 거. 그래서 그거를 먼저 리더로서 솔선해서 보여주는 거. 다르다면 다른 점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사업적으로의 안정성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저한테 되게 중요한 가치는 실제로 쓰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거든요. 결국 그냥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는 그냥 유저들, 그냥 일반 사람들이 딱 어떻게 느꼈는지는 변치 않는 그냥 아주 큰 기반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이렇게 바뀌면은 어때? 라고 그냥 물어보는 거에서의 그 피드백이 되게 중요하고, 그 얘기가 이미 복잡해지는 순간 저는 끝났다는 생각을 해요. 나는 복잡하게 결정했어도 쓰는 사람은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를 어떻게 하는가, 그거를 계속 이렇게 점검을 해보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되게 좀 막막했어요. 우리가 시작했을 때 하고의 지금하고 카카오가 되게 많이 달라요. 사이즈도 많이 다르고. 명성에 비해서 비즈니스가 굉장히 안정화되지는 못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많은 사업들이 분사를 해나가는 그런 투자를 받거나 했던 그런 계열사들의 상황이 있었고, 2년을 지나면서 좀 많이 정리는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은 솔직히 말하면
팀워크에 대한 좀 뿌듯함이 있어요. CEO 둘이 뭘 돌파해야 된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동료들이 되게 잘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런 팀이 있다니 뭐든지 할 수 있겠다. 약간 그런 좀 자신감은 생기는 것 같아요. 그게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시즌 1에서는 어떻게 하면 사업적인 어떤 안정성, 기반을 탄탄하게 구축할 것인가 거기에 우리가 많이 집중했던 것 같고 시즌 2에서는 그것에 대한 부분을 훨씬 더 이상적인 수준까지 좀 끌어올리는 작업을 하면서 더불어서 다시 한번 카카오가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 그런 쪽에 많이 좀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요즘에 카카오의 문화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시점인 것 같은데 도대체 카카오스러움이란 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해석과 그 의견들이 있는데 시즌2에서는 그걸 다시 한번 우리 나름대로 재해석하고 만들어가는 노력들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5가지의 코어 밸류로 이제 정리를 해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카카오스러움 그 코어 밸류 5가지 속에는 우리가 펼치는 일의 내용, 주제, 그 일을 달성하는 또는 만들어가는 방식에 대한 얘기가 다 포함되어 있는 얘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 제일 주제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가보지 않은 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그 밸류인데요. 10년 전에 지금의 모바일 환경을 아무도 추측을 못했듯이 10년 뒤는 또 전혀 모르는 세상이 있을 거거든요. 앞으로 카카오가 가본 길보다는 가보지 않은 길을 더 많이 가보고 싶다라는 거가 아니라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할 때 너무 움츠러들지 않고 그러니까 용기를 내겠다라고 하는 거가 더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고요. 그때마다의 순간에 이제 우리가 너무 과거에 얽매여 있으면 다음이 없을 거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한테 더 가본 길을 더 단단하게 해야 되는 거는 물론이거니와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할 때 두려움을 좀 갖지 않고 한번 도전해보자. 그게 이제까지 카카오를 만들었던 큰 태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 두 번째는요, 무슨 일이든 본질만 남기고 다시 생각해 봅니다. 라는 말인데, 유튜브가 엄청 이제 세상을 많이 지배한다는 얘기를 했고, 또 인플루언서에 대한 이야기도 되게 많았고, 또 크리에이터, 창작자,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표면으로 보면은 그게 동영상이구나. 지금은 동영상의 시대야. 뭐 연예인이 아니라 인플루언서의 시대야. 이렇게 표면을 보면은 거기에 집중을 하게 되는데 진짜 본질이 뭘까? 정말 본질을 생각할 때만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을 대할 때 표면에 드러나 있는 거를 보면 자꾸 걔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왜 그랬을까라는 거에 대한 본질로 들어가보면 사실은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던 이야기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 또 그거를 받아서 그걸 소비하는 사람, 또 중간에 있는 미디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 셋 중에서 어떤 역할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보면 처음은 유튜브나 인플루언서로 시작을 했지만 끝은 다르게 나올 수 있거든요. 표면보다는 그 본질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게 저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태도라고 생각을 해요. 세 번째로 우리가 코어 밸류로 중요하게 이제 생각하는 부분이 나보다 동료의 생각이 더 옳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집니다. 여기서 발전이 시작되는 굉장히 중요한 그 계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전제는 기본적으로 우리 옆에서 같이 일하는 친구들, 크루들, 또 선배 가지고 있는 그 전문성에 대한 강력한 믿음과 신뢰가 전제가 되는 것 같아요. 자기의 생각을 먼저 말하고 주장하고 하는 거에 많이 익숙해져 있게 마련이지만은 그러한 든든한 동료들로 또 인사이트를 많이 줄 수 있는 동료들로 가득 찬 회의실에서는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생각이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 발전에 기반이 되는 그러한 밸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네 번째는 이제 스스로 몰입하고 주도적으로 일합니다인데요. 카카오를 이제까지 이끌어왔던 가장 큰 문화의 핵심은 누가 시켜서 하지 않는다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그 자율의 힘만으로 갈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 가치를 굉장히 존중하고 그것만이 이제 카카오가 더 멀리 갈 수 있는 힘이라고 믿고 있다는 거고요. 자기주도성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대화를 많이 나눠보고 그러더라고. 보면은 이거는 제가 그냥 결정하고 가도 되나요? 아니면 팀장 선에서 결정해야 되나요? 아니면 C레벨까지 가야 되나요? 아니면 션 메이슨까지 가야 되나요? 보이지 않는 약간 이 선이 만들어지는 느낌이에요. 깊이 있게 좀 들여다보고 성찰하고 문제가 있다면 그거를 해결하고 넘어가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스스로 나는 뭘 해야 되지라는 거를 누구보다도 제일 많이 고민하고 또 내가 힘을 내려고 하고 그 과제에 대해서 내가 다시 점검하려고 하고 누구에게 뭐를 보고하고 누구한테 체크받고 싶은 마음보다는 스스로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고 그게 카카오의 힘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마지막은 세상을 선하게 바꾸려고 노력합니다인데요. 세상을 선하게 바꾼다는 말이 굉장히 너무 좀 고상한 표현일 수 있는데 우리가 하는 사업은 많은 사용자들의 삶 속에 너무 깊게 침투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무관심 때문에 세상이 더 악해져 가는 것을 방치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책임감을 가지고 그러니까 세상을 봐야 된다는 의미고요. 뭐 돈을 덜 번다던가 아니면은 굉장히 시장에서 사회 사업을 주로 한다든가 뭔가 그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아주 첨예한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떤 향의 선택을 하려고 노력하는가에 대한 큰 힘의 어떤 중력 같은 거 저는 생각을 해요.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가 이번에 연예기사 댓글을 없앤 건이 있는데요. 본질이 뭐냐, 연예 기사의 댓글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본질로 들어가면 그 기사가 뭐냐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 기사와 거기에 달린 댓글이라고 하는 거가 사회적으로 정말 유용하냐, 하나도 없진 않고 약간은 있겠지만 유용함이 많지 않다. 그 결정으로 인해서 실제로 카카오는 비즈니스적으로 감내해야 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결정 이후에 다른 포털도 댓글을 없애게 됐고 우리나라에서 그런 류의 댓글들은 없어졌어요. 누가 이익을 받냐라고 하면 그냥 이 사회 전체가 이익을 본 거거든요. 세상을 좋게 바꾸려는 노력이었을 뿐이에요. 더 중요한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만 비즈니스적으로 돈도 많이 벌고 오래 가는 기업이 될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그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언택트 상황이 됐잖아요. 결국 이제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해진 거죠. 70대, 80대 분들도 일단 음식을 주문해서 드셔야 되는 거고 또 물건을 사야 되는 건데 계정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신용카드 연결시키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게 과정이 안 해보신 분들은 그냥 마트 가서 늘 장을 보시던 분들은 어려워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이 언택트 상황에서 포용할 수 있는 어떤 상황으로 만드는 거 우리가 가야 될 방향 중에 하나의 사례가 아닐까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 쉽게 만들어주자. 이제까지 카카오가 성공시켜왔던 많은 것들은 대부분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줬다라고 하는 우리 인간 삶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가장 본능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기술의 힘으로 얘를 더 스마트하게 연결시킨다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과 사람이다가 사람과 택시이기도 하고 또 사람과 은행이기도 하고 연결의 주체들이 많이 바뀌면서 더 깊이 있는 기술을 바뀌어가고 있죠. 사람과 기술이라는 두 가지의 테마는 굉장히 평범한 표현이지만 이 두 가지 개념만 살아있다면 카카오는 앞으로 할 일이 진짜 무궁무진하게 많은 거예요. 사람은 계속 그 자리에 있고 기술은 계속 진보하거든요. 두 가지의 조합은 계속 달라질 수밖에 없는 방정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카카오의 미래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다 겪어보지 못했던 초유의 어떤 사태를 겪은 상반기였기 때문에 겪으면서 준비하고 학습이 되어서 하반기에는 좀 더 우리가 유연하게 좀 더 여유 있게 대처하면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코로나와 무관하게 우리가 장점을 계속 살려나가는 것들은 또 계속
생각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이거를 되게 좋은 긍정적인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기회를 우리가 또 이렇게 실기하지 않게 되게 노력을 많이 하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많이 응원해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잘하면 우리한테는 또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